걸러야 하는 여자, 바로 남자 욕하는 여자입니다. 남자 앞에서만 괜히 센 척하고 여자한테는 안 그러면서 남자한테만 괜히 적대적이고 그런 여자들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술자리에서 모델 일을 하는 여자를 봤는데 자기는 남자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속된 말로 X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말 거냐고 뭐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여자들한테는 안 그런데요, 남자들한테만 그러는 거죠. 제가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여자들 보면은 꼭 옛날에 질 나쁜 남자 만나서 그게 트라우마처럼 굳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남자 이꼬르 나쁜 놈 공식이 박혀버린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여자들은 은근히 남자들한테 관심 받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괜히 남자한테 뭐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나 안 받아줘, 그런 프라이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스스로 호불호 강해 이런 말 하는 여자들이죠. 이것도 사실 선을 그으면서 나무랑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아 이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남자한테만 과민 반응하는 여자들을 보면은 그 순간에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다가오면은 뭘 바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재미로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쏘아붙여도 얘가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선을 그을 건데 존중해줄 수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 걸러야 함? 걸러야 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지어서 욕하는 여자일수록 남자를 정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남자는 다 나빠, 남자들은 똑같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여자일수록 정확히 그만큼 남자한테 애정이 크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굳이 저렇게 구분을 안 짓습니다. 두 번째로, 질 나쁜 남자한테 받은 상처를 애꿎은 새로운 남자한테 푼다는 게 문제예요. 본인이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놓고 그 상처를 죄 없는 남자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남자 입장에서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은 남자는 계속 나는 괜찮은 남자야, 나는 너가 만났던 남자랑 달라, 이걸 계속 증명해야 되거든요. 계속 참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여자 비위를 맞춰줘야 합니다. 당연히 남자의 멘탈만 터지겠죠. 걸러야 되는 여자, 바로 우유부단한 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뭐 하나 정할 때마다 오빠가 정해, 이런 여자들 있죠. 이게 겉으로 보면은 가끔 귀여워 보일 수는 있어요. 배려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상은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선택권을 계속 남한테 떠넘기는 패턴이에요. 결정을 안 한다는 건 곧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되면 욕먹을까봐 무서우니까 계속 너가 정해하면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자는 싸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못해요. 아 몰랑하고 잠수를 타거나 딴소리를 합니다. 사과하고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타이밍에도 눈치만 보고 피하죠. 게다가 진짜 무서운 거는 이런 여자들이 바람필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약하니까 남 얘기가 조금만 달콤해도 그대로 넘어가요. 새로운 남자가 조금만 다정하게 해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날 이해해줘서 이럽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외롭기까지 하면은 그땐 몰랐어, 오빠가 잘하길 바랐어,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걸러야 되는 여자, 바로 화내는 걸 무기로 쓰는 여자입니다. 기분 나쁘면 바로 목소리부터 높이는 여자들 있죠.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꼭 싸우면 헤어지자부터 꺼내는 여자들이 있어요. 제일 악질인 게 화가 자기가 느껴진 감정이 아니라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이 여자들은 강아지 교육시키는 것 마냥 남자를 계속 학습시키려고 해요. 너는 내가 화내면은 어떻게든 맞춰줘야 돼, 이거를 주입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화났다고 차단하고 카톡 프사 내리고 이런 거를 정말 잘해요. 나 삐졌으니까 너가 설설 기어라,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될수록 남자는 점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화낼지 몰라서 눈치를 보고 맞추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멘탈이 터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여자들은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므로써 이 남자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싸우는 게 건설적인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다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절대 안 되고요. 계속 남자만 에너지 뺏기고 불안해지고 끝나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걸러야 되는 여자, 가르치려 드는 여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사범대학교에 다니는 예비 교사 여자를 사귄 적이 있어요. 이 여자를 만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매사에 다 가르치려고 드는 거였어요. 어느 날 얘가 자기 힘든 얘기를 막 털어놓는 거예요. 장황하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겠다 정도만 말을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오빠 위로 진짜 못한다 이러면서 막 위로하는 법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 마냥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평소에 카톡할 때 여자친구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저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려 드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위로하는 법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냐 하면서 싸우다가 헤어졌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여자들을 제가 왜 걸러야 되는지 분석을 딱 해봤는데, 일단 가르치려고 하는 여자의 그 기준, 그게 결국 본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맞다는 게 말에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만나면은 남자의 본인의 개성이 없어져요.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자기가 원하는 남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자 고유의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은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의심하게 되거든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좀 부족한가? 이렇게 자기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는 가르치는 걸 통해서 뭘 진짜 바꿔가지고 둘이 잘 되자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바꿈으로써 우위에 서고 싶고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심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화를 무기로 쓰는 여자랑 마찬가지로 가르치려 드는 여자도 결국 남자를 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걸러야 돼요. 걸러야 하는 여자, 고마움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님?
이게 당연한 건데 대놓고 감사함을 모르는 염치 없는 여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 은근히 잘 숨기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게 저도 그렇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사함을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누가 급하게 돈 빌려주면은 당장은 고맙지만 사람들이 보통은 돈 빌려서 다행이다 하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집중을 하지 막상 고마운 느낌은 몇 시간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잘해줬을 때 당장은 고마움을 느끼는데 금방 까먹는 여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뭘 사줬어요. 근데 그 사주는 사실을 금방 까먹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매번 밥을 사주는데 연애 초반에는 잘 먹었다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다가 나중 가서는 이제 적응해가지고 고맙단 말 없이 배부르다 하면서 이제 배 두드리면서 카페 어디 가지 이런 얘기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함에 대한 적응이 빠른 여자들은 나중에 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여자들이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정과 사랑을 담아서 나한테 이런 걸 해주는 거구나 하는 그런 계산 능력,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목걸이를 사줬어요. 근데 그거를 사줘서 기분은 당장 좋겠죠. 근데 백화점에서 나오면서 내일 출근해야 돼서 프로젝트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뭘 선물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좀 기뻐해야 보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얘기로 넘어가는 여자들 걸러야 됩니다. 무조건 걸러야 되는 여자, 바로 심리 테스트 중독인 여자들입니다. MBTI뿐만 아니라 연애 심리 테스트, 우정 심리 테스트 이런 것들 있죠. 맨날 유행하는 거. 당신의 유형은 해바라기입니다. 이런 거를 맨날 테스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걸로 올리는 여자들이 있어요. 귀엽게 볼 게 아니라 바로 걸러야 됩니다. 심리 테스트 재미로 하는 거 아님? 왜 걸러야 함? 우선 이렇게 심리 테스트 중독인 여자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맨날 과학적 근거도 없는 심리 테스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아가 덜 성숙해진 어른스럽지 않은 여자라는 걸 티 내는 겁니다. 왜 그런 거임? 이런 여자들은 내면이 어리고 자기가 누군지 스스로 정의를 못하니까 맨날 나는 무슨 유형이지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검사 결과를 인스타에 올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어필하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또 뭐가 문제냐, 일단 내면이 어린 애 같아서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의 불안함, 우울감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선 어렸을 때 미니홈피에 50문 50답 올리는 거 마냥 어른 돼서도 올리고 있다는 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쉽죠. 심리 테스트 같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 내려주길 원하는 여자들은 인생의 자율성이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자율성이 없는 여자들은 뭐만 하면 사이비 신도 마냥 내가 MBTI P라서 지각했어, 내가 T라서 그래,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심리 테스트 결과 탓을 하면서 합리화하고, 워낙 자기주도적인 면이 없으니까 중요한 순간에 오빠가 알아서 해줘 라고 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인정 욕구도 강해서 관심을 계속 갈구하면서 피곤하게 할 거고요. 또 이런 심리 테스트 중독자들은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귀도 얇고 진정성도 없어요. 나중에 다단계 옥장판 사고 사기당할 확률도 높죠. 걸러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겠냐고요. 다음은 인스타 공구로 뭘 사는 여자입니다. 특히 효소니, 콜라겐이니 이런 것들을 사는 여자들은 거르는 게 좋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신 발언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스타 공구로 뭘 산다는 거는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인플루언서가 사라고 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콜라겐, 효소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에 콜라겐이 생긴다 이런 목표로 먹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의사분들 유튜브 좀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이런 거 보면 약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생선 뇌를 먹으면 내 뇌로 영양소가 가서 똑똑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소화가 되면 그냥 단백질이랑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설득하기도 힘들어요. 심리 테스트 중독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팔랑귀인데 또 한번 선입견 생기면 고집이 세지거든요. 또 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막 지방분해 효소 같은 걸 먹는데, 효소라는 것은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지방 흡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대부분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효소를 먹는데 흡수가 잘 되면은 살이 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다이어트랑 큰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 효소라는 거를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마케팅하면서 한국까지 이제 전파가 된 건데, 다이어트 하려고 효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좀 능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능지 문제가 있으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고, 여러분이 그걸 하는 여자를 보면서 속이 터지겠죠. 결혼까지 하면 이제 대형 사고입니다. 이상한 소문 듣고 돈 이상한 데다 쓰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돈인데요. 일단 셀카를 분위기에 상관없이 자주 찍는다는 건 눈치를 안 보고 배려심이 없다는 건데요. 맨날 보면은 하루에 셀카만 수백 장 찍고 그거 보장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여자들이 있어요. 얼굴 줄이고 막 허리 줄이고 하는데 막 몇 시간을 써요. 근데 그 시간에 운동을 했으면 실제로 그 모습이 됐을 건데 말이죠. 주변 상황보다 내가 셀카 찍고 싶다 하는 그 본인 욕구에 충실한 여자들입니다. 즉흥적이고 자존감은 높은 유형이죠. 액정 깨진 아이폰에 크로미 케이스 씌워가지고 항상 셀카 찍는 여자들을 보면 너무 즉흥적이라 지각도 자주 하고요.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책임감도 없고 관종기도 다분합니다. 여러분과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면 전화도 그냥 할 거고요. 계속 인스타그램 좋아요 얼마나 찍혔는지 핸드폰 수시로 확인하면서 본인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런 여자일 거예요. 먼저 첫 만남에 자기 힘든 얘기하는 여자를 걸러야 됩니다. 어렸을 때 힘들었던 가정사이기 같은 거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님. 네, 당연하지 않게 왜 그런 여자를 걸러야 되는지, 남자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까지 심리학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여자가 요즘 바빠, 요즘 힘들어 이런 얘기 말고 정말 힘든 얘기를 쉽게 꺼내는 여자를 걸르면 됩니다. 그냥 솔직해서 그런 거 아님. 여러분이 조심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런 여자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묘하게 여러분은 그 여자한테 빠져들고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게 될 거예요. 구분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일단 여자가 대놓고 김치냐고 대놓고 기세고 이러면 우리가 바로 경계하고 거르기 때문에 안 당하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들은 교묘해서 대놓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종당함? 일단 남자들은 보호자 본능이 있어요. 애초에 본능적으로 여성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남성이 이거를 돕고자 하는 본능이 발동됩니다. 그게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를 도와줌으로써 남자들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것보다 끊기가 힘들어요. 남자는 진짜 인정받는 걸로 먹고 사는 동물인데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여자가 감사 표현까지 하게 되면 나는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한국 남자들은 표현이 서툴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막 꼬집고 장난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서툴다 보니까 내가 얘를 도와준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그게 과해지면서 여러분이 조종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여자랑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잘해줘야 하는데 하는 죄책감만 쌓이게 되고요. 그런 여자들이 왜 약점을 드러내는 거임? 이건 약간 그 여자가 나르시스트 성향이 조금 있어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존감이 낮은 나르시스트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호의를 받기 위해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불쌍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여자들은 한 번씩 힘든 얘기를 어디서 해봤을 거예요. 근데 힘든 얘기를 하니까 나를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대해주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힘든 얘기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네?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쭉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힘든 얘기는 다들 하지 않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정해드릴게요. 대화를 할 때 힘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여자가 미안해하는지를 보세요. 보통 공감 능력 있고 정상적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은 힘든 얘기를 함부로 안 합니다. 상대방에게 우울한 감정을 전파시키는 걸 미안해하거든요. 근데 나르시스트들은 자기 관심 받으려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 여자들을 그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나는 비련한 여주인공이야 라는 그 뽕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보통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됨? 처음에는 내가 사람 한 명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겠지만 결국에는 이용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해주는데 감사해하지도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올 거예요. 근데 이미 잘해준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그 여자를 떠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첫 만남에 힘든 얘기를 하는 여자를 보면 이걸 통해서 나한테 관심 받고 자기 자존감 채우려는 건가 하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걸러야 하는 여자 특징 다음은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 했는데 넌 나를 위해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욕나옴. 예를 들어서 나는 연애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너는 안 그래? 나는 연락 답장 빨리 하는데 너는 왜 안 그래? 나는 사랑한다고 자주 하는데 너는 왜 안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임? 일단 이런 여자도 결국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인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답장 빨리 하는데 왜 너는 빨리 안 하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답답하긴 한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음. 맞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남자분들이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임? 여러분이 여자한테 답장을 빨리 해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왜 그걸로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친구가 내가 너를 위해 학종이를 접었는데 왜 안 좋아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연락을 열심히 하니까 너는 고마워해야 돼 라고 밀어붙이는 거죠. 생색은 왜 내는 거임? 결국 이런 여자들은 인정 욕구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고 감정이 불안정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라는 보상심리, 인정 욕구가 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남자를 평가하고 인정 욕구가 심한 여자는 결국에 남자를 피말리게 합니다. 남자가 희생하는 것이 자기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어떻게든 여러분을 이용하고 조종할 거예요. 그 여자 주변 친구들한테 나는 맨날 남자가 차로 1시간씩 집에 데려다 준다? 짱이지? 이런 식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운전기사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는 가스라이팅을 하겠죠. 근데 자기중심적이고 인정욕구가 강하면 왜 남자를 이용하는 거임?
자기중심적이고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들과 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도 자기 친구 남자친구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도 직장은 강남 어디서 해야 한다느니, 집은 어디에 해야 한다느니, 자식 낳아서도 학원은 어디 다녀야 한다느니 남들 눈치 보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말이 이렇게 위험하다니.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여자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런 작은 신호를 포착해야 더 깊어지기 전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솔로지옥, 하트시그널,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에 과몰입하는 여자들입니다. 일단 이것도 능지 문제인데 과몰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방송이다라고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본인 인생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도 거기 나오는 남자가 어쩌니 여자가 어쩌니 하고 있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여자랑 만나면 결국 그 오지랖의 화살이 여러분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자 수백 명 만나본 남자가 알려주는 걸러야 되는 여자 취미 11가지입니다. 뻔한 내용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각 취미를 왜 걸러야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를 걸러야 되는지 여자를 보는 눈이 정확하게 생기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돌이나 뮤지컬 배우 덕질입니다. 팬 활동을 하는 거죠. 아마 연예인이나 배우 뭐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여자건 남자건 서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취미들이에요. 팬 활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여자들 보면 연애 상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지 아이돌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죠. 당연히 여자들한테 뭐라고 하면 이건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다, 아이돌이 사귀자고 해도 안 사귈 거다 어쩌고 하는데 그게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조상님들이 몇십 명 부족끼리 모여서 살던 그 시기에 그때 몸이나 정신 상태나 지금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때 무슨 연예인이 있고 뮤지컬 배우가 어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면 좋아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딱 연예인과 팬이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자가 이제 덕질하는 건 정신적인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걸 팬과 아이돌, 팬과 뮤지컬 배우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예 유명 배우거나 아이돌이면 좀 괜찮아요. 가장 골치 아픈 게 뮤지컬 배우나 연극 배우 중에 약간 뜨기 전, 유명해지기 전 2군급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유명한 아이돌은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2군급은 따라만 다니면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얼굴도 기억해줍니다. 이건 여자가 무슨 심리냐면 이 남자 정도면 내가 꼬실 수 있지 않을까, 메이저 연예인 팬덤끼리 경쟁하기 싫고 나만 아는 아티스트 어쩌고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려는 거예요. 뭔가 이 배우한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키워주는 느낌도 드는 거죠. 이런 여자들은 그 배우 생일 챙겨주고 데뷔 기념일 챙겨주고 하면서 시간 버리고 하거든요. 이런 여자는 연애 상대로도 걸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남초 취미만 가진 여자입니다. 예를 들면 서든어택 같은 게임이나 요즘엔 뭐 여자들도 많이 하지만 자동차 동호회, 오토바이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죠. 성비가 남자가 90% 이상인 취미들만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남초 동호회에서는 여자의 외모가 별로여도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공대 아름이 같은 거죠. 그 맛에 이런 취미를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들 관심으로 자기의 텅 빈 자존감을 채우고자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제일 안 좋은 건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인터넷에서만 관심을 받는 건데 키보드로 애교 떨고 디스코드나 토크온 같은 걸로 막 인터넷 연애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해외 활동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먼저 당연하게 돈도 안 모으고 분수에 안 맞게 해외 다니는 여자는 당연히 걸러야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인 건 맨날 해외 다니는 여자들 보면은 직장이든 남자친구든 뭐든 정착을 잘 못해요. 특히 결혼으로 봤을 때 결혼이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20대 때 돈 번 거 다 해외에 쓰는 여자들은 이 일상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상에서 도파민을 찾지 못해서 계속 도파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뭐 중독성도 있고 뭐 유럽에서 먹은 파스타는 맛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음이 외국에 있고 한국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여자들 걸러야 됩니다. 해외에서 남자들 많이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막상 여행 중독자 여자들 보면은 여행을 자기가 왜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행이 좋은 거는 그냥 휴가 내고 일 안 하면서 경제관념 없이 여행 왔으니까 이 정도는 써야지 하면서 돈 쓰는 것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다음은 술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특히 술은 안 좋아하는데 술자리는 좋다 하는 여자. 굉장히 연애 상대로 피곤하죠. 술자리 좋아하면 그만큼 다른 남자랑 만날 자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사까지 안 좋은 여자라면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술을 먹고 뭔가 과하게 변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길에서 막 주저앉고 성격 변하고 울고불고 뭐 때려 부수고 이런 술버릇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술버릇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술을 먹는다는 건 자제력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진지한 관계를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술 게임을 잘하는 여자는 그냥 걸러야 됩니다. 어떤 남자랑 어떤 게임을 했을지 모르죠.
5번째는 골프 치러 다니는 여자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극혐하는 취미인데, 평범한 직장 다니는데 스크린 골프도 아니고 필드에 나가서 친다? 그러면 그냥 걸으시면 돼요.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골프 치는 여자를 걸러야 되는 이유가 남자들이 돈을 내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모든 비싼 취미는 남자가 여자 돈을 내줍니다. 남자는 처음 본 여자랑 놀기 위해서 돈을 내주는 거고, 여자는 비싼 취미를 능력 좋은 남자들이 내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윈윈 관계, 거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는 진짜 헌팅 마냥 남녀끼리 조인한다고 하죠. 처음 보는 남자 여자가 같이 칠 수 있는 문화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골프팅 앱, 골프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에서 남자들이 골프 같이 칠 여자들을 구해서 조인하는 문화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평범하게 살다가 맨날 골프 치러 다녀. 그러면 이런 골프팅에 맞들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마카세 맨날 다니는 것도 똑같고, 와인 파티 같은 거 맨날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남자들한테 얻어먹고 관심 받는 거 맞들려가지고 맨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신머리 박혀있고 자기 객관화 잘 된 여자들은 이런 데 다니는 게 쉬워 보이는 걸 다 압니다. 다음은 운동하는 여자들 중에 운동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는 여자들입니다. 맨날 레깅스 입고 운동 사진 올리고 그러는 거죠. 이런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합리화가 자기의 가장 예쁜 순간을 뭐 기록하는 거다, 자기 만족으로 올리는 거다 이러는데, 그럴 거면 그냥 사진 저장만 해놓으면 되는 거고, 인스타그램에 벗은 사진 올리는 게 정상은 아니죠. 여자는 그냥 인스타만 해도 남자들한테 DM이 엄청 많이 오는데 벗은 사진까지 올리면 엄청 옵니다.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꼭 보면 바디 프로필 찍은 남자들이랑 마팔하고 서로 멋있어요 어쩌고 하면서 댓글 달고 다 합니다. 특히 필라테스 하면서 돈 많이 쓰고 고상한 사진만 찍는 여자나 러닝크루라고 하면서 다 같이 러닝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여자들, 별로인 경우가 많죠. 7번째는 여촉 커뮤니티 하는 여자입니다. 커뮤니티에 남친 테스트 유행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이별 통보하고, 자기 남자친구랑 싸움한 거 올리고 댓글 반응 보고 이별 통보하고, 이런 여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친이 갑자기 살인사건 났는데 범인이 이해가 돼? 어쩌고 물어본다는 거는 여초에서 테스트 같은 걸 보고 그대로 여러분한테 써먹는 겁니다. 특히 여자의 친구가 여촉 커뮤니티 한다 어쩌고 하면서 떠보는 것도 걸려야 돼요. 8번째는 캣맘인 여자입니다. 자기 고양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길고양이까지 챙기는 건 진짜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의도야 좋죠. 귀여운 동물이 불쌍하니까 밥 주고 물 주고 하는 건데, 캣맘은 너무 민폐예요. 주차장에 고양이 밥그릇 놓여 있으면 발로 차고 싶은 분들 많을 겁니다. 고양이 한번 밥 주기 시작해서 고양이들 몰려오면 자동차에 고양이 발자국 나 있고, 심한 경우엔 발톱에 긁혀 있죠. 캣맘 중에는 특히 주워다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책임 없는 쾌락을 느끼는 여자가 대부분이에요. 9번째, 바로 쇼핑이 취미인 여자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쇼핑이 취미다 하면서 맨날 인스타그램에 명품 쇼핑백 올리는 여자들 걸러야겠죠. 실제로 이거 안 사고 명품 매장 가서 그냥 택 가리고 자기가 산 것 마냥 올리는 경우도 많고, 쇼핑백만 빌려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허영심 있는 여자들은 걸러야 됩니다. 나중에 여자랑 같이 쇼핑 가서 짐 들어주고 계산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종교가 다른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종교면 상관없는데, 가장 문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1순위가 아니라 종교가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종교인들이 무교인들보다는 남녀 관계가 안심되긴 하지만, 종교는 가치관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뻐도 가치관이 다르면 못 만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종교로도 문제가 되겠죠. 자식은 교회에 데려가니 많이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가 기독교면 여자 가족분들도 기독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전도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의식적으로 주변에 좀 종교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고,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1번째, 파티 다니는 여자입니다. 와인 파티, 런칭 파티, 어쩌고저쩌고 파티, 맨날 파티 다니면서 파티룩 입고 와인잔, 샴페인잔 들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이에요. 이런 여자들이 인스타그램 보면은 엄청 화려하긴 한데, 파티 인맥 많은 여자들은 여자친구로 두기에는 좀 골치 아픕니다. 아는 오빠들도 많고 파티 인맥들 챙겨야 된다고 계속 파티에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걸러야 되는 취미들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여자가 하면 괜찮은 취미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입니다. 여자들이 SNS에만 많이 올리지 않는다면 헬스라면 진짜 좋아요. 여자들이 보통 여자 운동이랑 남자 운동이 따로 있다면서 필라테스 이런 거 깔짝깔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살 빼고 근육 만드는 데는 필라테스보다는 헬스장 가서 유산소하고 웨이트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웨이트 하는 여자들이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매력적이고요. 헬스까지 하는데 3대 운동까지 다 한다 하면은 진짜 매력있죠. 두 번째는 요리하거나 홈베이킹 하는 것들,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리고 여성스러워서 좋죠.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여성스럽고 이타적인 성향이 많이 있어요. 결혼감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유기견 봉사 다니는 여자들입니다. 보통 동물 좋아하는 여자들이 타고나게 정도 많고 모성애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결혼 상대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모성애, 그리고 가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물 좋아하는 여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기견 봉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여자가 강아지 키우는데 되게 헌신적으로 잘 키운다 하면 엄청 책임감 있고 가정적인 여자니까 꼭 잡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자가 혼자 살면서 강아지 키우는데 개판으로 키운다, 강아지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맨날 집에서 혼자 방치돼 있다 하면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자가 애완
애완동물 대하듯 하는 모습이 나중에 자식 낳았을 때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 여자 취미들을 평가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봤을 때 괜찮은 남자 취미가 뭐가 있을까? 티 내도 되는 남자 취미 딱 한 가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파티 다니는 거예요. 일단 파티 다니는 여자는 걸으라고 했는데 제가 남자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남자랑 여자랑은 일단 본능적으로 다릅니다. 여자는 순결을 지키는 게 좋은 거고 남자는 순결보다는 리더십 있어 보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회성을 어필하고 사회성을 실제로 기르기 위해서 파티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발 연애 잘 못하는 남자분들은 게임같이 혼자 집에서 하는 취미 하지 마시고 사람 좀 많이 만나는 취미들 하면서 사회성을 기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파티에 가면 좋은 게 사회성 있는 사진들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파티 가면은 사진을 좀 많이 찍어주거든요. 제발 셀카 이상하게 찍어서 카톡 프사 해놓지 마시고 파티 같은 데 가서 치킨 사진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연애 훈련도 되고요. 그 중에서 파티 많이 안 다니는 괜찮은 여자분이 생기면 연애하셔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여자, 남자, 취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연애 관련해서 공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무료 코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신청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후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여자들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법 3가지, 여자들이 돌려 표현하는 거절 신호의 대표적인 거짓말 5가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자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언어 패턴을 보세요. 이건 범죄 프로파일러들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상대방이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 보면서 거짓말하는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보는 겁니다. 포인트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평소에 안 쓰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수동태를 쓰는지 보세요. 수동태, 우리 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죠? 내가 컵을 떨어뜨렸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컵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범죄자가 이제 사람을 넘어뜨렸다고 쳐봐요. 근데 뭔가 둘러대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어요 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당당하고 진실을 말할 때에는 내가 100점을 맞았어 라고 하죠. 즉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려고 주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수동태를 사용해서 이 행위의 주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뭔가 내가 그 사건에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보려면 수동태를 쓰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거절당할 때에도 여자가 수동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내가 요즘 바빠서 라고 말하면 진짜일 확률이 높지만 요즘 바빠져서 라고 수동태로 표현하면 거짓말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썸녀나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왜 연락 안 했냐 라고 여러분이 했어요. 근데 여자가 핸드폰이 꺼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부러 꺼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리를 둬야겠죠. 진짜거나 여자가 책임감 있는 성격이면 핸드폰 충전을 못해서 라고 했을 거니까요.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애매하게 말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건 수동태랑도 연관이 있는 건데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안 쓰는 말 합니다. 아마, 언젠가 이런 애매한 단어를 쓰면서 둘러대는 거죠. 실제로 범죄 용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경찰이 폭행 범죄가 주변에 일어났는데 들어봤냐? 아시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모호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요즘 약속 잡을 여유가 없다, 일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은 진짜 바쁜 거지만 최근에 일에 치이고 있어서 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거나 나중에 시간 될 때 봐요,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잡을 의지가 없어 보이면 거짓말이고 거절의 신호겠죠.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상세하게 말하는지 대충 말하는지 보는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아닌지 보면 돼요. 사람은 진실을 말할 때는 자기 말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예시, 경험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일관적이고 자세하고 팩트 위주로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때는 팩트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지각을 할 때도 오늘 7시에 끝날게 7시 반에 끝나서 지금 부랴부랴 택시 잡았는데 늦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면 진짜일 확률이 높지만 강남이라 차가 막혀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그냥 늦게 나오고 거짓말일 확률이 높겠죠. 또 남자가 어제 누구 만났어 라고 말했는데 여자가 그냥 몇몇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면 민지 알지? 전에 말한 걔 만나서 한능역에서 고깃집 갔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겠죠. 거짓말을 구별하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는 여자의 말투가 평소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할 때 평소에 안 쓰던 말투,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과한 표현을 쓴다든지 과하게 감정적으로 말한다든지 하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여자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장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본능적으로 어장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최대한 많은 남자들의 관심을 받고 후보군들을 둬야 최적의 남자랑 짝짓기해서 최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남자는 임신을 하지 않으니까 이곳저곳 유전자를 뿌리도록 진화한 거죠. 이런 어장관리 유전자 때문에 사귈 것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호감 표현을 하고 거절할 때에도 애매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착해 보이기 위해서요. 여자는 진화심리학적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서 집단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는
지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 때에는 소외받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야 먹을 거나 자원도 잘 배분받고 공동 육아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잘 웃고 가면을 잘 쓰죠. 다음으로는 여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5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몇 달 안에 여자친구 생기는데 도움되는 영상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까먹으시기 전에 바로 눌러주세요. 여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5가지,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심리를 분석해볼게요. 첫 번째 거짓말, 나는 남자 외모 하나도 안 중요해, 돈 하나도 안 중요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도대체 왜 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 이런 거짓말하는 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물질적인 걸 안 보는 깨어있는 여자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외모를 덜 볼 수는 있지만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외모 좋나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고 좋은 거예요. 원래 사람이 거짓말할 때 절대, 완전, 무조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의심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자는 어장관리를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죠. 물론 사귈 건 아니지만 남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잠재적으로 나한테 대시할 남자들을 최대한 확보해 놓기 위해 본인 이상형을 낮춰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냥 여자가 본인 외모가 별로인 걸 알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치 돈 많고 잘생긴 남자를 원하지 않는 척, 이제 쿨한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어 기제죠. 두 번째는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착한 거절인데 이런 거짓말도 어느 정도 착해 보이고 싶어서 잠재적으로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서죠. 세 번째 거짓말은 여자친구가 남사친들을 그냥 친구야, 아무 사이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진짜 있다고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여자가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를 보세요. 그 남자애들이랑은 뭐 10년도 넘었고 서로 집에 데려다줘도 아무 일도 안 생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실일 확률이 높지만 그냥 친구야, 그냥 아는 사이야 라고 둘러대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여자가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뭐 바빠서 답장이 늦었다 라고 하는 거 당연히 거짓말이죠. 사고 나서 넘어져도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는 게 여자입니다. 진짜 바빠서 답장이 늦었으면 뭐 때문에 바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완전 바빴어 이렇게 강조하기만 하는 거면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는 거거나 어장관리하는 거거나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바빠서 못 보겠다, 바빠서 약속을 취소할 때도 진짜 바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볼 듯 말 듯 하면서 바쁘다고 미루면 어장관리를 하는 거고 거절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착한 남자가 좋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일단 진짜로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착한 남자가 좋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런 딱한 여자들은 놔두고 보통 여자들이 착한 남자가 좋다고 하는 건 자기가 착해 보이기 위해서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착해서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뭐 말을 안 믿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랑 술 같이 먹었었던 그 사람도 착한데 왜 안 좋아하냐 이렇게 따집니다.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은 저한테 호기심이 들어서 재밌게 말을 해서 뭔가 다른 남자들이랑 달라서 좋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한테 따지고 드는 것도 재밌다 이러면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착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착하면 좋긴 한데 착하기만 해서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은 여자가 뭐 심한 애정 결핍이고 남자친구 생기면은 엄청 의존하는 성향이다 하면은 착한 남자를 진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는 안 만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쇼츠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 많은데 10분 영상 보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연애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여자를 잘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남자로서 멋있어질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라는 걸 어떻게 배우고 연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연애 코스 꼭 신청해서 보세요.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적어도 여자한테 막 쩔쩔 매면서 막 답장 기다리고 무슨 말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투자해서 연애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일 신청하시면은 바로 오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보세요. 감사합니다.